참담한 비극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했던 것으로 현 정부 들어 법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한 게 드러나자 검찰은 적법한 수사라고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더 극명한 사례는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입니다. 재반 규정을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성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이 파괴됐기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15건의 거부권을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내키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만큼 반민주적인 사고도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의 품격 높은 스포츠맨십이 감동을 자아냈는데 국정 운영에서는 야비한 권력의 아레나가 끝없이 펼쳐지고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 국장이 8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권익위가 지난 6월 이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선물을 받아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런 행위를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실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금품, 선물은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 신고했는지 조사하지도 않은 채 종결했습니다. 권익위가 결정할 때 표결까지 가가지고 9대6으로 결론이 났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된다는 위원이 6명이었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뭐 부위원장 그리고 다수의 위원들이 완강하게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권익위원 한 분도 사임을 했습니다. 이게 양심에 반하는 일이어서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권익위 결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 따위를 받으면 안 된다는 너무도 당연한 이치를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부정했습니다. 김 국장은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이 묵살되고 결국 종결 처리되는 과정에서 심한 압박과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지인 동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비극입니다. 이 사건은 현 정부 들어 법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치라는 말은 형식적 법 규정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법 규정의 빈틈을 민주주의, 정의, 인권과 같은 대원칙으로 채워야 완성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법기술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판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명품백 수수 정당화와 비슷한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인, 언론인, 일반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한 게 드러나자 검찰은 적법한 수사라고 반박합니다. 적법이란 단어를 명문상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부분은 불법 여지가 커 보입니다. 검찰은 7달이 지나서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어쨌든 통신조회는 법에서 허용한 수사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를 너무도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후보 시절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해서는 흥분하며 비판했을까요? 저도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공수처장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게 뭐 40년 전, 60년 전, 50년 전 일도 아니고 지금이 어떤 때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 이 말대로라면 지금의 검찰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좀 더 차분히 보겠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형사사법 절차는 비례성이라는 대원칙이 지배합니다.
수사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가치와 수사로 침해되는 시민의 권리를 저울에 나란히 올렸을 때 최소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통신조회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목적인데 이것이 시민 수천 명의 통신조회를 정당화할 만한 사안이라고 여길 사람이 윤 대통령 말고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윤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과거 발언을 기억한다면 차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인들 명예훼손 사건을 우리 고소장 내면은요, 어떻게 수사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일단 고소장 가져가라 그럽니다. 감정 다툼 이런 거에 그렇지, 감정 다툼 우리가 행정력을, 어떻게 세금을 써야 돼? 네. 이런 사건인데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중앙지검 반부패 일부에서 그런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천 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는 지금 원래 중대한 뇌물범죄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뭐 엄청난 횡령 배임 범죄라든가 이런 걸 수사하라고 있는 데 아니에요? 반부패잖아요. 그런데도 검찰이 형식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핑계로 이런 식의 수사를 정당화하려 한다면 대안은 통신조회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뿐입니다.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식적 법치의 더 극명한 사례는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반 규정을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사 방식, 시기, 장소 등은 검찰의 재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너무도 잘 아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국민 앞에 사과했을까요?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공정성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수사를 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려 한다면 대안은 비공개 출장 조사를 하지 말라거나 검사가 휴대전화를 뺏긴 채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따위의 규정을 일일이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모자란 조직입니까? 법은 이렇게 하라는 의무와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금지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규정되지 않는 무한대의 여백이 남기 마련입니다. 재량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마냥 회색의 지대는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공정성, 비례성 같은 더 큰 원칙들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이와 달리 원칙을 내던지고 회색지대의 허점을 틈타 입속을 챙기는 건 모사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마저 그런 행태를 대수롭지 않게 따라하는 게 현 정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방송장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상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은 방통위 회의의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이 아닌 제적위원 과반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만 출석해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소수의 독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제적위원을 아예 2명으로 줄여놨습니다. 그 2명이 독단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한 제적위원 과반수라는 요건은 형식적으로는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울뿐인 과반수입니다. 법원도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문화방송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이 의결 정족수를 아예 숫자로 못 박았다면 방통위의 꼼수가 불가능했을 텐데 법에 허점이 있었고 정권이 이를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꼼수를 막도록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명시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1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이 여백을 지배합니다. 입법부가 명백히 부당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도무지 거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과거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8일 최상병 특검법도 3번째로 발의됐습니다. 이번 특검법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김 여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니 내키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만큼 반민주적인 사고도 없습니다. 한 국가의 원수가 이렇게 천박한 인식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에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특검법은 거부권의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라도 따로 넣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스포츠맨십은 승부를 넘어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국 태권도 역사상 최초로 남자 58kg급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준 선수는 결승전에서 부상당한 상대 선수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다가가 살피고 승리가 확정됐을 때도 세리머니를 하기 전에 상대 선수에게 위로부터 건넸습니다. 탁구의 신유빈, 양궁의 미국 선수가 승자를 먼저 축하해주는 장면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경기 규칙에 규정된 게 아니라 선수의 스포츠맨십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에 더 품격이 있습니다. 규칙 넘어 규칙인 스포츠맨십이야말로 스포츠를 완성합니다. 법치가 작동하는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형식적 법 규정만 따지는 건 반쪽짜리 법치입니다.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이 부정되면 껍데기뿐인 법치입니다. 법치와 공정을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실제 보여주는 건 그런 법치입니다. 대통령부터 검찰, 권익위까지 법의 회색지대에 숨어 법의 본령인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의 품격 높은 스포츠맨십이 감동을 자아냈는데 국정 운영에서는 야비한 권력의 아레나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침묵은 편하다. 하지만 질문했습니다. 침묵이 만드는 변화는 없다. 한결의 서포터즈 벗